늦게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저를 잘 몰라서 고민입니다. 시기가 시기인지라 조바심도 나고요. 23살이시면은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. 20대 후반, 30대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뭐 요즘에 늦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돼요. 천천히 조바심 내실 이유도 없고요. 그림이 뭐 1, 2년 한다고 단기간에 느는 그런 천재분들이 가끔 있어요. 1, 2년 해가지고 느시는 분들. 그런 분들은 진짜 극소수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몇 년 해야 돼. 저는 30년째 지금 그리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못 그리잖아요. 단기간에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보세요. 길게.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는 게 살아남는 거예요. 이쪽 업계는. 단기간에 내가 잘해가지고 뭐 그럼 좋죠. 그런 분들은 진짜 극소수고 절대 뭐 늦은 나이 아니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. 기본기 많이 쌓으시고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돼요. 조바심 내실 이유 없고. 왜 조바심 내요? 재밌는 거라는 건데 남들보다 못 그린다고 그런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요. 그러면 그림 오래 못 그려요. 남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그림을 오래 못 그려요. 예를 들어서 나랑 똑같이 그림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처음엔 나보다 못 그렸어요. 근데 한 6개월 뒤에 봤는데 이제 애가 좀 그리기 시작하네? 근데 1년 뒤에 봤는데 나보다 잘 그려. 뭐지? 갑자기 얘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질투하잖아요. 그 사람을. 친구지만 그러는 순간부터 그림을 못 그리게 되는 거예요. 그 친구가 잘 그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.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은 앉아가지고 그림만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림에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잘 그리는. 그림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잘 그리게 된다. 이건 불변이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나보다 잘 그려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만큼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만큼 잘 그릴 수 있다. 그건 불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하시고 그림이 이게 그리다 보면은 이게 슬럼프가 와가지고 잘 못 그리게 되는 상황들도 빈번하단 말이에요. 천천히 하세요. 천천히 하는데 많이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림 잘 그리고 싶으시면 하루에 최소 6, 7시간은 그림 그리셔야 돼요. 그렇게 시간 투자 안 해놓고 그림 잘 그리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면은 결코 성장을 못 하시겠죠. 시간 투자 안 했는데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리겠어요. 불가능한 거니까. 매일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의지가 있고 정말 내가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하루에 최소 6시간, 7시간 그림에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조바심 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. 그게 중요해요. 꾸준히 재미있게 좀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막 짜증나고 열받잖아요. 그림이 막 남 잘 그리는데 나는 못 그리니까 그런 거 다 겪어요. 자기가 못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. 왜냐? 세상엔 나보다 더 잘 그린 사람이 널렸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잘 그려 보이는 분도 그분은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잘 그리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. 그림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어요. 실력이 떨어지진 않아요. 결코 그림을. 내가 좀 그리다가 안 그린다 그래도 실력이 떨어지진 않는데 감각이 무뎌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꾸준히 그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감각이 무뎌지면은 그 어떤 트렌디한 감각, 화풍이나 이런 거를 놓치기 때문에 옛날 감성, 옛날 마인드로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. 최신 트렌디한 느낌으로 좀 그려줘야 사람들이 좀 좋아할 텐데. 아무튼 뭐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. 전 속눈썹 그리면 개미 다리 같아서 스트레스 받으신다요? 저도 마찬가지예요. 어떤 걸 그리더라도 얼굴 그릴 때는 자료 띄워놓고 손 그릴 때도 제 손 사진 찍어서 그린다고 그랬잖아요. 스트레스 돼서 자료 같은 거 찾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라이팅 방향이나 이런 거랑 비슷한 각도의 사진들을 좀 찾아 참고하면서 이제 작업하는 거죠. 참고용 자료를 잘 서칭을 하셔가지고 하세요. 그러면은 뭐 조금 스트레스 덜 받으실 거예요. 내가 원하는 느낌의 감성의 그런 자료들을 잘 찾아가지고 왜 그림이 빨려 들어와서 그 부분이 고민이에요. 내가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넉넉히 그리면 자료에 내 그림을 맞춘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자료에 너무 의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자료는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예요.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해도 그거보다는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림은 그 자료를 단순화시켜서
특정 정보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. 단순하게 그리는 게 그림이에요. 그 자료랑 똑같이 100%뭐 픽셀 하나까지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그릴 수 있겠어요? 불가능하죠. 그래서 그 자료에서 찾은 느낌,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. 그거를 내 그림에다가 투영을 해서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. 그 자료의 느낌을 100%다 똑같이 그리겠다?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그 자료에 이제 말씀처럼 현혹돼가지고 그거 이상 못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이상 나오는 걸 하려면 그거를 참고해서 내 식대로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, 내 식대로 표현하는 훈련이 사실 어렵죠. 그래서 많은 원화가 분들이나 취준생 분들이 하시는 게 컨셉 디자인 훈련이잖아요. 컨셉 디자인 훈련을 많이 하시면은 그런 게 보완이 되니까 컨셉 디자인 훈련을 많이 하세요. 그러시면은 자료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고 특징을 파악해가지고 그 특징을 내 그림에 어떤 식으로 그릴까, 그건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. 상상력이 키워지잖아요. 특정 사물을 가지고 뭐 의인화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. 컨셉 디자인 훈련할 때. 그 의인화하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재밌어요. 상상력이 가미가 되는 건데, 살아있지 않은 어떤 물체를 가지고 사람의 의상이나 뭐 좀 의인화 시켜가지고 표현을 하는 건데,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을 예쁘게 할 수가 없거든요. 컨셉 디자인 훈련 많이 하시면은 보완이 될 겁니다.